그래서 그거 때문에 뭐예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법대를 들어온 거야. 그래서 야마 한정승인 받았어야지. 제가 압니까? 그러면 모르면 물어나 봐야지. 입이 있으니까 물어나 봐야지. 뭐 저는 모르면 그냥 뭐 아는 사람 무조건 물어봐. 그러면 뭐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물어보십니까? 그래요. 아니 확실하게 하고는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확실하게 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정승인을 받아야 돼. 그거는 무슨 항변권이다? 영구적 항변권이야. 근데 우리 동시행항변권은 단지 연기적 항변권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잡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시간 이루어서는 뭐예요? 그러면, 자,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것. 그래서요,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것.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것은 동시행항변권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는 편무계약, 쌍무계약. 쌍무계약이죠. 그러면 편무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것. 쌍무계약에 한해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거. 원칙입니다. 예적으로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동시니까 무슨 성이 유지돼야 돼? 자, 전 사실과 손사실이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자, 경계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경계계약은 구채무를 신채무로 하거든. 그러면 그하고 신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경계계약에서는 동시이행한별까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번 달 것에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더 잡으면 쌍무는 뭐 여기 하나 써놔요. 당사자형이에요. 자, 이게 의미는 뭐냐? 봐봐요. 판사님이 이제 재판을 걸어와서 판사님이 이렇게 말을 못해. 그는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못해. 누가 주장을 입증해야 돼? 당사자가. 그러면 동시이행항변권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OX, X. 누가 주장 입증해? 당사자가.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초창기에 질문이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하나 깔려 있어야 돼? 원형권이라는 거예요. 원형권. 원형권이 뭐냐? 판사님. 요러요러한 사실이 있는데, 판사님! 살펴주세요! 하는 게 원형권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동시행항변권은 누가 주장 입증해야 돼? 당사자. 그러니까 동시행항변권은 얘가 판사님한테 부탁을 해야 돼. 판사님, 요거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물어봐야 돼. 그게 무슨 건이다? 읽어봐요. 원용권이라는 거. 원형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뭐예요? 원형권이 뭡니까? 질문한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원형권이라는 것은 판사님, 요러요러한 사실도 뭐예요? 살펴주세요 하는 게 원용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원용권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필기를 하나 해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사실인 간섭. 자, 사실인 간섭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우리 민정에서 우리가 배웠죠. 요거 읽어봐요. 사실인 간섭이에요. 그러면 사실인 간섭은 당사자만 알고 있죠. 이것도 사실인 간섭도 원칙적으로 누가 주장 입증해? 당사자가. 그럼 여기 봐봐요. 사실인 간섭과 동시이행 항변권은 원용권이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근데 간혹가다 이게 질문에 나타난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사실인 간섭과 동시이행 항변권은 뭐가 발생한다? 원용권이 발생한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막 읽다 보면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찾아서, 나머지는 읽어봐도 되는데, 판례에서 요거는 인정, 우리가 불인정되는 게 막 미쳐버려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찾아봐요. 자, 286페이지. 보충을 한번 찾아봐요. 자, 거기에다 행강편 딱 쳐놓고, 요거는 미리미리 암기를 하자고. 자, 거기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286페이지. 앞으로 뭐 발음이 안 좋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에서 앞으로 다음 달 작업은 여기에다 포인트를 달아서 이렇게 써줄 생각이야. 초보자를 위해서. 자, 그러면, 동시행항변권 부정과 관련돼서 부정이야. 보충이 나와 있어요. 요거 변제 의무야. 자, 그래서 그 옆에다 써요.
현재. 그냥 요것만 외워두면 돼, 상대적으로. 자, 요거 빼고 나머지는 인정된다. 이렇게 해줘도 좋아. 자, 그래서 앞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정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협보배, 변제 의무, 선이행 의무야. 협력 의무, 선이행 의무. 보증금 의무, 선이행 의무예요. 배당금은. 그런데 여기에 A 조건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변협보배. 그 다음에 여기는 배당금 의무야. 배당금을 먼저 줘야 되거든. 우리 경매가 들어갈 때 배당금은 선이행 의무야.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써서 요거 오늘부로 암기코드 읽어봐요. 변협보배 읽어봐요. 변제 의무, 협력 의무, 보증금 의무, 배당금.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요거 4개에다가 막 섞거나. 그러니까 요거만 딱 잡아서 자, 그러면 요 부분만 잡아서 딱 잡아놓고요. 변협보배 잡아놔요. 잡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변이 뭐예요? 변제 의무, 협력 의무, 보증금 반환 의무, 배당금 의무 잡아놓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써놨으면 요거 이제 여기에서 여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여기 행강편차나요. 인정하는 거 찾아서. 자, 페이지로 봐서는 286페이지네요. 자, 여기는 요거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 인정되는 거, 여기 인정 써놨을 겁니다. 인정. 행강편 쳐놓고,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거. 앞으로 이렇게 외워요. 전담원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찾아서, 요 전세권의 동시행항변권이 명문 규정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담보 책임에서 명문 규정이 있어.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의무, 해지 의무에서 명문 규정이 있어요. 가등기 담보에서 원상. 그러니까 요거하고 막 섞어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동시행의 항변권에 명문 규정이 있는 거, 그래서 전담원가. 그러면 행강편을 쳐요. 요거 이제 찾아서 요거 전, 가등기 담보. 요거는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 요거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인정되는 거 암기코드 하나 만들어줬어요. 전담원. 전담원은 집에 가라고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전담원가. 그래서 변협보배 이렇게 해서 그럼 요것만 딱 해놓으면 내 책을 읽어봐. 그러니까 줄줄줄줄 읽혀. 그러니까 요거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고 자 그러면 앞으로 자 그러면 선행 의무가 있는 거 4개 변협보배. 자, 그 다음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전담원, 가. 그렇죠. 그거만 외워두면 동시행항변권은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 나머지 대해서는 저보다. 그래서 미리미리 논점을 잡아놓고 요걸 암기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쭉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봐도 늦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찾아봐요. 이혼부담이네. 자, 이혼부담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 자, 이혼부담이 왜 헷갈리느냐. 일단은 이혼부담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요거요. 여기에다 놨어요. 이 부분의 원칙. 채무자주의. A는 채권자 이혼부담주의. 근데 여기에서 이혼부담의 문제가 2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별표가 5개 딱 돼 있죠. 근데 왜 이거는 돈의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거야. 물건의 관점에서 볼 거라. 물건. 관점이 바라보는 관점.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수지. 수지가 뭐야? 나뭇가지. 혹은 뿌리죠. 뿌리. 자, 수지라는 것은 봐봐요. 그러니까 집이 있어요. 자, 집이 있어요. 담벼락이 있어. 자, 나무가 있어. 자, 여기는 봐봐요. 나무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나무 관점에서 본다면 뿌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상인관계에서 나무의 이주를 보면 안 돼. 건물 이주를 봐야 돼. 건물 이주로. 자, 그럼 봐봐요. 건물이죠. 자, 그러면 요거 건물이죠. 요거 뭐예요? 가꾸고 이게 어리야. 자, 가지가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 가지는 함부로 자르면 안 돼. 한번 청구해야 돼. 자, 요거 옆집에다 어라한테 가지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얻는 거니까 뭐예요? 제가 허벌판이라서 나무를 심었거든. 그러니까 옆집에서 뭐예요? 낙엽이 너무 떨어진다고 뭐예요? 잘라달래. 그래서 뭐예요? 아유, 담벼락에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담벼락에. 갑작했으면 그 나무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벼락이 요렇게 돼 있는데 옆집에서 하도 나무 잘라달라 해서 가을철에 가면 뭐예요? 낙엽이 막 하니까 그때 하늘나라로 갈 뻔했어요. 거기 나무가 큰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커가지고 붙드는 바람에 살았지. 그래서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요 옆집에서 나무가지가 넘어왔으니까 잘라주세요. 청구를 했죠. 청구를 해야 돼요. 청구를 해야 돼. 청구하고 안 자른다. 아무 반응이 없다. 잘라낼 필요가 있어. 근데 봐봐요. 그러면 요거 목건은 어때? 임의로 잘라낼 수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건물이 요거 공부하면 건물이 부식될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뭐예요? 우리 여기 봐봐요. 아카시아 나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기는 뭘 좋아요? 요거는 원래는 요거 1930년대 뭐예요? 일본이 대만을 만주 벌판을 치기 위해서 석탄이 필요했어. 석탄. 그래서 아카시아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시아는 생나무 잘 타요? 안 타요? 잘 타요. 그래서 우리 동교훈련 가면 뭐예요? 동교훈련 딱 뭐예요? 한다 그러면 자, 인사견님 뭐예요? 야, 뗄나무 준비해라 그러면 어디 가서 잘라? 아카시아 가서 막 잘라내요. 그 아카시아는 자, 산림을 항폐화시킨다고 건물을 되게 부식을 시켜요. 근데 또 자르자니 또 뭐가 죽어? 꿀벌. 아카시아 뭐예요? 꿀벌 있잖아요. 아카시아가 우리 아카시아 꽃 막 먹습니다. 맛있어요. 시골에 가면 맛있어요. 그래서 아카시아가 1930년대 만주 벌판을 치기 위해서 뗄나무로 심은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산림이 많이 형편해졌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해져서 1900 몇 년대? 60년대.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왜 저기 허벌판이냐 앞으로 자, 나무를 심자. 그래서 독일에서 동포가 가서 산림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산지관리법이 돼. 이 산림법을 그 초창 짧은 기간 동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나무 자르면 살인죄보다 더 무서웠었어. 살인죄보다 더 무서웠었어요. 나무 하나 잘랐다 그러면 끝장이야. 끝장. 그래서 요즘 그래서 산지관리법 옛날에 산림청장이 옛날에 파워가 강했어. 근데 요즘 불이 났는데 산림청장이 술이나 먹고 헬레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음주운전 매너 취소까지. 제가 팩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있는 그 사실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이혼 부담의 문제는 뭐냐? 일단은 요거예요. 봐봐요. 자, 가까우니 계약을 할 때 있어요. 계약을 할 때. 자, 7월 26일 날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계약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 있었어요. 근데, 자, 8월 27일 날 태풍이 날라와가지고 건물이 전설을 했어. 그러면 요 건물을 넘겨줄 의무는 누가 지는 거예요? 바로 요 사람이 지는 거야. 요 사람이 건물을 넘겨줄 채무가 있죠. 그래서 요거 원칙은 무슨 부담주의? 채무자 이혼부담주의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8월 27일 날 이제 그런 게 없고, 자, 그러면 저기 봐봐요. 자, 10월 27일 날 잔금까지 치러서 넘겨주기로 했어. 근데 10월 28일 날 얘한테 넘겨주려고 그랬더니 얘가 잠시 기다리래. 원래는 며칠이에요? 10월 27일 날. 근데 10월 27일 날 화재가 나서 전소해버려서 그때는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 사람이 진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채권자 이혼부담주의로 가던 거예요. 외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주려고 그랬는데 10월 28일 날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가 돼서. 그러면 이 사람 받아갔어, 안 받아? 못 받아갔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건물 타다 남은 건물 주면 되고, 이 사람은 잔금까지 받아줄 의무가 발생해. 이게 바로 뭐예요? 채무자 이혼부담주의야. 이혼부담이 거기.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하나 써놔요. 여기에다 하나 써놔요. 또 하나 써놓을 거는. 자, 복습 좀 한번 해요. 그 옆에다 참고 표시해서. 내가 봐요.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기준은 뭐예요?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경장세에 분물건이 없어서 무슨보다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자, 그 이후에 건물이 사라져서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그래서, 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요 관계를 잡아놓고, 그러면 이혼 부담, 그러면 이제 줄 한번 쳐놔요. 쌍무계약으로 생기는 양채무의 존속상 결연성을 정하는 제도다. 밑줄 딱 꺼놓고, 쌍무계약에 있어서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기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기책사유 없는, 여기에다 현감현재 넣고, 이게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다른 일방의 채무는 존속하는가 아니면 소멸하는가의 문제. 이게 무슨 문제다? 이어 부담 문제. 되게 쉬워. 계약법은 읽으면 돼. 읽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찾아서 원칙 무슨 부담주의죠? 채무자, 임의규정, 현감, 거기에다 써요. 임의규정. 근데 이제 계약법에서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자, 그러면 오늘부로, 자, 임의규정 반대말은 뭐예요? 강행규정이죠. 그래서 강행규정. 자,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우리 어디에서 배웠어요? 계약법 처음부터. 자, 우리 계약법 처음부터 어디까지? 임대차 전까지. 이거는 전부 애누리가 없어. 임의규정. 그래서 이제 자꾸 출제원이 장난을 친다고. 자, 그러면 계약법 처음부터 어디? 임대차 전까지. 그러니까 임대차 전까지는 전부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이야. 그러면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이 구성이에요. 그러면 이혼부담의 문제도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어.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규정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였죠? 그러니까 계약법 오늘 처음 배운 날부터 임대차 전까지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야. 그러면 여기에다 화살표 놓고, 그러면 임대차는 누굴 포함해서? 임차인. 강행규정이네. 그래서 A적인 측면이 뭐가 있을까요? 임의규정이야. 그러면 임대차는 그러면 뭘 공부해야 돼? 강행규정을 공부해야 돼? 임의규정을 공부해야 돼? 바보 같아. 그렇죠. 임의규정을 공부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강행규정이 많으니까 임의규정. 그러면 봐봐요. 시험 문제가 나와. 다음 중 임대차에 있어서 자, 강행규정이 아닌 걸 골라라.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럼 뭘 골라라? 임의규정을 골라라. 그래서 공부하는 패턴을 이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혼부담의 문제는 그러면 요 정도 원칙 잡아놓고, 원칙은 뭐예요? 채무자. A는 뭐예요? 자, A 조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줄 쳐놔요. A는 채권자주의 찾아서. 충분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읽어낼 수 있어, 이제. 요 관점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쉬었다가 요 제3자를 찾아요. 제3자를 찾았어요? 예, 요거 별표 5개 놓고 좀 쉬었다 들어갑니다.